뒤에도 그 자리에서 영업 중인 곳의 비율이 10%가 되지 않습니다. 광고 없이도 재주문하는 당구를 만들 수 있는지가 이 매장이 살아남느냐 폐업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배달앱 매출이 월 1억 가까이 찍혀 있습니다. 오픈한 지 불과 2달 만에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매장이 됐습니다. 리뷰는 벌써 1000개가 넘고 주문은 밀려들고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드디어 내 인생이 바뀌는구나. 그런데 지금부터가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소름이 돋을 겁니다. 배달로 월 7천만원, 8천만원 이상 매출 올렸던 매장 중에서 3년 뒤에도 그 자리에서 영업 중인 곳의 비율이 업계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수치는 10%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번 돈을 고스란히 광고비로 토해냈을 뿐 아니라 상당수는 보증금까지 날리고 심지어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10%라는 숫자가 단순한 겁주기용 과장 같으신가요? 지금 당장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앱을 켜보시면 1년 전, 2년 전에 사장님들께서 자주 시켜 먹던 그 매장들 지금도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한때 리뷰가 1000개 넘기며 해당 카테고리 맛집 랭킹 1위를 찍었던 그 매장들 지금 검색해보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 맛이 없어서? 서비스가 나빠서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충분한 매출을 올리고도 결국 폐업하는 진짜 이유와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배달을 오랫동안 준비한 사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을 털어 인테리어를 하고 메뉴 개발에 몇 달을 쏟아부었습니다. 드디어 오픈 첫 달 배달앱의 광고를 공격적으로 집행했습니다. 우리가게 클릭 광고, 쿠폰, 리뷰 이벤트까지 매달 광고비만 300만원이 넘게 나갔지만 매출이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2달 만에 월 매출 2,500만원, 3달째에는 3천만원을 돌파했습니다. 자, 2,500만원의 폭발적인 매출은 온전히 사장님의 음식 실력 덕분일까요? 물론 메뉴 개발에 쏟아부은 노력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매장이 단기간에 주문이 폭발한 진짜 이유는 음식이 압도적으로 맛있어서가 아닙니다. 배달앱 알고리즘이 광고비를 받고 그 매장을 화면 맨 위에 올려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결과를 낸 이 사장님은 매출 폭발의 경험에 취해 이렇게 확신합니다. 거봐, 내 음식이 맞았어. 나는 배달 시장을 꿰뚫는 안목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광고를 더 늘리면 매출이 더 오르겠네. 사장님들께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매출이 떨어질 때가 아닙니다. 배달앱 알고리즘이 광고비로 만들어준 매출을 온전히 내 실력과 음식 맛이라고 착각하고 광고를 더 늘리면서 이번엔 아르바이트도 더 쓰고 주방도 키우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코로나 시기 배달 특수를 떠올려 보시면 2020년, 2021년 배달을 처음 시작한 매장조차 상당수가 꽤 쏠쏠한 매출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외식을 못하고 배달로 몰리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문제는 이때 내에서 두 가지 치명적인 착각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첫째는 광고가 만들어준 매출을 내 실력으로 완벽하게 착각합니다. 거봐, 내 아이템이 맞았어 라는 자만심이 싹트며 매장을 더 크게 확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둘째는 그렇게 매출이 올라가면서도 정작 그 돈을 배달앱이 그냥 갖다준 돈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광고비 빠지고 재료비 빠지고 인건비 빠지면 손에 남는 게 얼마인지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매출 숫자 자체가 주는 흥분이 수익 계산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붓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켜보시면 월 매출 1억, 2억 원 달성, 오픈 2달 만에 대박, 배달로 연봉 3억 만든 사장님 인터뷰, 썸네일마다 화려한 숫자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영상 속 매장들 지금 배달앱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영상이 올라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미 폐업한 곳들이 수두룩합니다. 조회수 100만이 넘는 대박 매장 인터뷰 영상 속에 그 사장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프랜차이즈 광고는 더 교묘합니다. 가맹점 평균 월 매출 4천만원, 상위 10% 매장 월 매출 8천만원. 매출을 말합니다. 절대로 수익을 말하지 않습니다. 4천만원 매출에서 재료비 35에서 40%, 배달앱 수수료 10에서 15%, 광고비, 인건비, 임대료를 다 빼면 손에 남는 돈이 얼마인지 그 계산서는 계약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상식적인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광고비가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면 그냥 광고를 줄이면 되잖아. 맞습니다. 머리로는 그게 정답인 걸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왜 광고를 줄이지 못하는 걸까요? 광고를 줄이는 순간 매출이 곤두박질 치기 때문입니다.
기본입니다. 배달앱에서 내 매장이 보이려면 광고를 해야 합니다. 광고를 끊으면 검색 결과 저 밑으로 밀립니다. 주문도 뚝 끊깁니다. 그렇게 매출이 떨어지면 리뷰수가 정체되고 신규 고객이 들어오지 않으며 배달앱 알고리즘은 더 이하로 내 매장을 밀어냅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광고를 해야 매출이 나오고 매출이 나와야 배달앱 상위에 노출되고 상위에 노출되어야 또 매출이 나오는 구조. 이 사이클에 한번 올라타면 광고를 멈추는 순간 매장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월 매출 3천만 원인데 광고비 350만 원, 배달앱 수수료 450만 원, 재료비 1200만 원, 인건비 500만 원, 임대료 200만 원 다 빼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300만 원도 안 됩니다. 일반 직장인 월급보다 못한 수익을 위해 하루 16시간 이상을 주방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매출 숫자는 계속 3천만 원이니까 폐업해야 한다는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파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매출이 높은 순간 뇌에서 도파민이 폭발합니다. 주문 알림이 울릴 때마다 땡땡땡 들어오는 그 소리, 배달앱 사장님 앱에서 매출 집계가 올라가는 그 숫자, 이게 주는 심리적 쾌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파괴적인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월 매출 3천만 원을 경험한 사장님은 절대 매출 1000만 원으로 줄이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광고를 줄이거나 매장 규모를 줄여서 수익을 높이자는 조언을 들으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면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그건 안 되죠. 내 기준선이 이미 높은 매출 숫자에 맞춰져 버린 겁니다. 수익이 아니라 매출 숫자 자체에 중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적자가 나기 시작해도 광고를 더 늘립니다. 광고를 더해서 매출을 더 키우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이 지배하는 겁니다. 방어력은 영에 수렴하고 공격적인 광고 집행만 비정상적으로 계속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출 3천만 원인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매출 중독에 빠진 뇌가 가장 치명적인 오작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로 규모에 대한 착각입니다. 내 매출이 이렇게 높은데 매장을 하나 더 내면 2배가 되는 거 아니야? 대출 받아서 2호점, 3호점 내면 금방 부자 되겠는데?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무리한 확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프랜차이즈 본사와 유튜브 광고는 여기에 정확히 불을 지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빠르게 확장하지 않으면 경쟁자가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성공의 경험이 역설적으로 가장 위험한 선택, 빚을 내서 확장으로 사장님을 끌고 가는 겁니다. 찰리 먼거는 생전에 이런 경고를 남겼습니다. 레버리지야말로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이다. 배달 사업도 정확히 같습니다. 광고라는 레버리지로 매출을 끌어올리고 대출로 확장하는 순간 수익이 한 번 꺾이면 감당할 수 없는 고정비가 한꺼번에 터집니다. 매출이 조금만 떨어져도 적자가 나고, 적자를 막으려고 광고를 더 늘리고, 광고비가 늘어나면 수익이 더 줄고, 이 악순환의 끝은 하나입니다. 폐업. 자, 여기서 완전히 상식을 뒤집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사장님들의 배달 매장이 월 매출 3천만 원을 찍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0중 8구는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당연히 광고를 더해서 5천만 원으로 키워야지. 하지만 정답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당장 수익 계산서를 꺼내셔야 합니다. 매출 3천만 원에서 모든 비용을 다 빼고 내 손에 실제로 남는 돈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 금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더 키우는 게 아니라 이 매장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왜냐? 지금의 구조로 매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손에 남는 돈 없이 광고비와 수수료만 불어나는 구조가 그대로 확대 복사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광고 의존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광고 없이도 재주문하는 당구를 만들 수 있는지가 이 매장이 살아남느냐 폐업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 IMF 때 살아남은 투자자들이 빚이 없었고 현금을 쌓아뒀던 사람들이었듯이 배달에서 3년 이상 살아남은 매장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광고비를 매출의 10% 이하로 관리했습니다. 광고로 매출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재주문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매출이 아닌 수익률로 매장을 평가했습니다. 매출이 떨어져도 수익률이 높으면 건강한 매장입니다. 매출이 높아도 수익이 없으면 이미 죽어가는 매장입니다. 셋째, 확장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1호점이 광고 없이도 수익을 내는 구조가 될 때까지 2호점을 내지 않았습니다. 광고를 끊어도 살아남는 매장을 만드는 것, 이게 배달에서 오래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위 방법들 중에서 그럼 수익률을 계산해서 광고비를 측정을 하고 매출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중요한 게 수익률 계산하는 것을 사장님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임사부 샵인샵에서 사용하는 수익률 계산기를 우리 사장님들 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원가부터 광고비, 수수료, 임차료, 인건비 등 모든 요소들을 넣어서 우리 매장 진짜 수익률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놓은 계산기입니다. 이게 계산이 되어야지 우리 사장님들이 더 똑똑한 세팅을 하실 기반을 다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해당 수익률 계산기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준비해놨으니까요, 신청하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높은 매출이 어떻게 수익 계산을 마비시키고 배달앱 알고리즘이 어떻게 광고 중독으로 끌고 가며 유튜브와 프랜차이즈 광고가 어떻게 매출 숫자로 현실을 가리고 확장이라는 레버리지가 어떻게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지 낱낱이 해부해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살아남은 배달 매장 사장님들의 공통점은 요리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마케팅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매출 숫자에 흔들리지 않는 수익 중심의 판단력이었습니다. 배달로 월 3천만 원의 매출을 내는 건 광고비만 있으면 누구나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구조에서 살아남아 3년 뒤에도 그 자리에 있는 건 철저하게 수익을 중심에 놓은 운영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배달앱은 내일도 열립니다. 광고를 줄여도 좋은 음식은 재주문을 만듭니다. 조급하게 매출만 키우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사장님들께 소중한 창업 자금을 지키는 작은 브레이크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